전 시간에 이제 그 소지까지 설명을 했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법지와 빈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개 내용이 시험에 잘 내요. 법지, 빈지를.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지라는 게 뭐냐면, 자, 토지와 도로의 경계 사이 또는 택지 경계와 접한, 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경사면 토지의 경사진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경사면 부분의 그 경사진 부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법으로는 소유할 뿐 쓸모없는 땅이요. 실익이 적다라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실무에서 뭐라 하느냐 단차라고 그래요. 단차. 계단할 때 단자에다가 차이 난다 차. 그래서 단차란 말을 써요. 실무에서는. 그럼 벌써 토지가 단차가 있다는 건 벌써 감가입니다. 가격을 깎는다. 감한다. 그래서 감가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 단차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사진 토지란 얘기예요. 법지가 나온다는 건 경사진 토지란 얘기죠. 이런 땅이 어디 많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은 특히 이제 양평 이쪽 가면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가파르니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누구 거냐? 여기 갑당이에요. 갑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거냐? 을당이고. 도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유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법지라는 건 뭐냐? 이만큼을 갑이 보유하고 있는데 요 경사진 부분 있죠. 요 경사진 부분. 경사진 부분. 여기 또 경사진 부분이 있잖아요. 요 경사진 부분을 뭐라고 해요? 법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갑의 땅이지만 경사진 부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걸 우리가 법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수험생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이유를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저게 법지구나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눈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게 실용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죠. 또는 실용과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빈지라는 게 결론이 뭐냐면 여기 구구절절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이 얘기입니다. 해변 토지입니다. 해변 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해변 토지 나오면 빈지예요. 빈자가 무슨 빈자냐면 물가 빈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물가에 있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해변 토지다 이거예요. 이게 이걸 좀 더 구체하면 만조 수의선부터 공부에 등록되기 전까지 해변 토지를 말하는데 이게 돼 있죠. 국유재산이에요. 이게 근거법규는 이제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빈지란 말을 써요. 해변 토지. 쉽게 말하면 서해 쪽에 가면 빈지가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갯벌, 갯벌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빈지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제 꽤 오래 전에 이 토지 사기가 있었죠. 이 빈지는 국유재산인데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쳐가지고 뭐 예전 과거에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한무 씨라고. 한무 씨가 그 빈지 매매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빈지 나오면 당연히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해변 토지다. 그럼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소유하고 누군가 소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가파르게 그렸네. 이거 참 이게 좀 완만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요.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바닷물이라는 게 조수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이게 이거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물에 들어왔을 때 여기 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최대 만조 수위선부터 여기서부터 밀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공부상에 등록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요 사이의 땅을 뭐라 하느냐? 요 사이의 땅을 우리가 요 사이 여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빈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빈지란 말을 쓰는 건데 빈지가 뭐예요? 빈지가 해변 토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뭐 더 쉽게 하면 백사장 왜 그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사장 정도가 여러분 서해 가시면 백사장 이렇게 있잖아요. 백사장. 그 백사장이 뭐야? 빈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백사장도 그렇고 여기도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뭐가 생겨요? 여기가 갯벌이잖아요. 갯벌. 갯벌 생기죠? 이 갯벌도 다 국유재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갯벌을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이 갯벌을 뭐라 하냐면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간석지라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빈지를 바닷가라고 그래요. 바닷가. 바닷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는. 법률 용어가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빈지를 자꾸만 내더라고.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공유수면관리법에선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바닷가.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간석지. 일반인들은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갯벌. 여기는 뭐야? 백사장.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를 빈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에 간석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명이 간석동이라는 건 뭐냐면 간석지라는 얘기예요. 갯벌이라는 얘기죠. 그 뻘밭을 어떻게 돼요? 매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립을 해서 이제 택지로 조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간석동, 인천에 가시면 간석오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거기는 옛날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뻘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자, 기회 될 때마다 이제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지, 빈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선화지는 뭐 간단해요. 이 선자가 고압선이란 뜻이에요. 고압선 아래하, 고압선 아래 땅. 다시 말하면 철탑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예요. 여러분 이제 고압 철탑 아시죠? 또는 뭐야?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그 부지를 우리는 다 선화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선화지가 되면요, 선화지 감가, 가격을 감한다. 거기 개발 못합니다.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여기를? 아니, 25,000V 철탑이 있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5,000V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대요. 거기 어떻게 아파트를 올리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아예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선화지 감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이 정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포락지라는 것도 이제 여기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포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포구할 때 포자예요. 배가 드나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면 이 포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끊어야 돼요. 공부상에 등록됐다는 건 제 땅이라는 얘기예요. 제 땅. 이 물에 침식되어 어떻게 침식이 되느냐? 하천물이 범람을 하거나 또는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쓰나미 같은 거.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끊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땅인데 제 땅인데 공구상에 등록된 토지가 이 쓰나미나 또는 하천의 범람으로 해서 땅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천부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된 천답 등이었으나
제 땅이었으나 집안이 땅바닥이 절토되어, 절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절토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 보면 절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토라는 게 뭐냐면 땅에 금이 가는 걸 절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땅이 땅바닥이 금이 가서 절토돼요.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왜 무너져 내렸어요? 그 파도나 또는 뭐야 하천물이 범람으로 해서, 그래서 바다나 하천무지로 변한 토지예요. 이걸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포락이 되면은요, 원칙상 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지적공부상 등록 말소가 되어서 국유재산 돼 버려요. 이게 세밀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자꾸 다른 과목으로 내 전가하는 것 같은데, 중개사법에서 이걸 다룹니다. 중개사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 중개사법에서 사건이 소멸된 뭐예요? 포락지, 이게 나왔어요. 이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가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게 나왔어요. 이거 당연히 아니죠. 여기 이 말 사사로운 권리가 소멸됐대요. 이게 무슨 말? 국유재산 됐다는 얘기예요. 포락이 되면 원칙으로 국유재산 돼요. 그래서 이걸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중개 대상물이 되겠어요? 이 정답 처리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접근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다 이제 그게 하나의 시행착오인데, 그냥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덤벼든단 말이죠. 막 그냥 빨리 단기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거. 시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몇 프로요? 합격률이 15%예요. 1차가.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요. 계속 뭐요?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럼 한 번 들었을 때하고 두 번 들었을 때하고 세 번 들었을 때하고, 교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합격하신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강의 경력상 터득한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포락지까지 했고, 그러니까 휴안지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계지, 공안지, 이거는 좀 뭐 지금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풀할 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일단지라는 게 있어요. 이 일단지라는 말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뭐 낼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내더라고요. 이런 거 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1단지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끊어야 되는데, 우리 본고사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나온다는 얘기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 여기 끊어야 돼요. 첫째, 뭐가 두 필지 이상이 돼요. 세 필지도 아닙니다. 세 필지도 아니고 두 필지 이상이에요. 근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두 필지 이상이.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뭐예요? 1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이렇게 한 동이 있어요. 뭐 병원으로 쓰고 있다. 이거 병원으로 이렇게 대학병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원에 병원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 부지가. 병원 부지는 상당히 크겠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여기는 양천구 목동 100번지고요. 양천구 목동 101번지래요. 그러면 두 개의 필지죠. 두 개 이상의 필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여기 뭐가 뚝 있어요? 병원 부지잖아요. 그럼 이 병원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같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별개로 거래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별개로 거래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무슨 병원입니까? 양천구의 큰 병원. 뭐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는 그 삼성병원을, 또는 뭐야? 뭡니까? 고려병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이런 병원들을 뭐요? 철거하겠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예, 그러므로 이 1단지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이 병원이 딱 들어서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땅은
불가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몇 필지 이상이요? 2필지 이상이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 1단지라 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지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본지하고 표준지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 단어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이거 설명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표본지나 표준지는 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못 맞추라고. 참 출제자들도 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해놨잖아요. 표본지 나오죠. 그냥 지가 변동, 이거 죄송합니다. 또 눌러야죠. 이거 지가 변동률 나왔죠. 그 무조건 표본지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지가 변동률 이거 나오면 지가 변동률 나오죠? 그럼 표본지예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지가 변동률과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토지예요. 그걸 표본지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라는 거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가 공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공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또 뭐가 하냐면 지가를 공시한다. 이거 나오면은 표준지예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표본지고 지가를 공시한다. 그럼 나오면 표준지예요. 그래서 표준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은 우리 시험범위예요. 표본지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하나 표준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할 건데 오늘은 간단히만 하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전부 다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권자라는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권자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있는데요. 전국에 약 3,500만 필지가 있어요. 전국에. 근데 이 중에서 56만 필지만 딱 정해놨어요. 이 표준지 선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56만 필지만 딱 정해놨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표준지라고 그래요. 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공시해요. 누가? 공시권자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시지가. 그래서 이제 이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이제 조사 한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56만 필지에 대해서 공시합니다. 1월 말에 아니면 2월 초에. 그때 그 대상이 되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지라고 그래요.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이제 뒤에 가서 합니다. 놔두시고 하여간 문제는 뭐 급한 분도 풀어야 되니까 지가 공시 나오면 표준지고 지가 변동률 나오면 표준지다. 표본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표본지 나오면 지가 변동률, 지가 공시 나오면 표준지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100%입니다. 본고사도 출제 가능성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35회 때는 당연히 나왔죠. 나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나지와 지목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용도 지역인데요. 이거는 1차만 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2차에서 공법 공부한 분들은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공법의 내용이 또는 우리가 세법의 내용이 부동산학개론의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근거법규는 뭐냐면요. 근거법규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는 거, 약칭.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전국은요, 전국에 이 전국의 땅은 말입니다. 전부 다 용도지역을 다 정해놨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이거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거를 모른다. 이거를 모르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휘발유통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모른다. 물론 1차에서는 부동산학개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모른다라는 건 중개업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거는. 공법에서. 무조건 내고 2차에서. 1차에서는 부동산학개론에 잘 냅니다. 매년 내진 않지만은 잘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는데 일단 근거가 뭐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에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 있다. 근거법규는 국토계획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용도지역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큰 용도지역이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보고 해야 되겠네요. 교재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보면 이게 나오죠. 큰 용도, 이 큰 용도 지역부터 외워야 돼요. 도시 지역의 뭐야? 도.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관리 지역의 뭐야? 관. 농림 지역의 농.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 도관 농자.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도관 농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전국토는 이 4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도지역을 이제, 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근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우리 시험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상, 대한민국의 국토라고 하면 4개의 용도지역 중에 하나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 동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도시적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럼 도시적으로 가면은 도시적은 이제 주상공록이란 말이에요. 그 뭡니까? 이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의 주, 그다음 상업지역의 상, 공업지역의 공, 녹지지역의 녹, 주상, 공록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도시지역에는 또 다시 4개 용도지역이 있어요.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되느냐? 세 개죠. 어떻게 이용되느냐? 보생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보생계.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농림지역은 됐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됐습니다. 뭐 이건 모르셔야 되겠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따라서 다시 뭡니까? 도시지역은 뭐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다시 또 와가지고요. 좀 헷갈리죠? 자주 봐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에요.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전일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따라 주거지역은 다시 또 3개로 나눠요. 전일준으로.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1종, 2종, 1, 2, 3종 나누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문풀 할 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다시 주거지역은 뭐로 나눈다? 전일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하시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금방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상업지역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 중일, 유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중일, 유근 이렇게. 다음 공업지역은 똑같아요.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생차. 보생계 아니에요. 보생계가 나오면 그건 관리지역이에요. 보생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카테고리만큼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전용, 일반, 중공업적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중공업이에요. 왠지 모르실 겁니다. 개발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요, 여기가 중공업적이. 그래서 땅값이 비싸요, 이게. 그 다음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상업지역에서도 비싼 땅이 있어요. 어디죠? 중심 상업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제일 땅값이 있어요, 이게.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무엇으로 결정됐느냐가 땅값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지역이 이 땅값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시험이 잘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추후하고 외울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우리 시험이 또 지저분한 게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거는 2차의 내용이 1차만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건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가 뭐냐? 여기 기본이 나오죠. 우리는 2차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 기본이란 말 나오죠? 기본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기본이니까 기본이 나온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요, 기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뭐가 돼요?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이거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구나 찍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이란 말 나오고 단기야, 장기야? 장기 발전 방향 이거 나왔다. 아, 그럼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 보면 뭐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도시군 기본계획만 잘 외우고 계시면 돼요. 기본이 나왔으니까 기본이라는 말 나오고 장기 발전 방향 이거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이라는 말도 없고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나머지는 이제 놔두시고 뭐 지구 단위 계획, 용도지역 이거는 아마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2차의 내용이고 문제풀이 할 때 내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특히 이제 작년 시험 35회 때 뭐가 나오냐면 용도 지역도 나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나왔어요. 이게 다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어떤 내용들인데 요 문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문풀 할 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뭐로 외워야 돼요? 국계법상 용도죠. 도간농자 이거 외우고 계셔야 주상공로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건 이제 지목이라는 건데요. 지목. 이 지목이 뭐냐? 이제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근거 법규가 중요해요. 근거 말이 좀 길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말하다가 숨 넘어가죠. 그래서 흔히들 공간정보법이라고 그래요. 공간정보법. 이 공간정보법에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땅마다 다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뭐냐? 땅지자죠. 예, 땅지자. 땅지자. 그렇죠? 목이 뭐냐면 용도란 뜻이에요. 용도.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왜 지목이 뭐지?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이게 다 일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는 용도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가 일본 거 보고 베낀 거 아닙니까? 일제치하 때. 그래서, 목이라는 말을 써요. 눈목자를 써요. 목. 목이라는 뜻이 뭐냐? 용도라는 뜻이에요. 땅의 용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용도인데, 누가 정한 거냐? 공간정보법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정한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해요. 이것만 알아도 작년 시험 문제 맞췄죠. 정답 지목이었거든요. 엄청 헷갈렸다 그러더라고. 수험생들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각각 용어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수박 겉핥기로 해서. 지목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라는 것은
근거법규는 공간정보법이고 에 의해서 지정된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 한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수많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2차 공부할 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뭐 굳이 보자면 뭡니까? 제일 땅값 비싼 데가 뭐예요? 대죠, 대. 제일 땅값 비싸,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이면서 지목이 된 땅을 뭐라 한다? 나대지라 한다.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낮이면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쭉 오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종교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적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학교용지, 공장용지 이런 것도 낮이에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땅값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야? 대죠. 그래서 요거를 나대지라 한다. 요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린 건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이제 국교법상 용도지역하고 그다음 공간정보법에 의한 지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